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이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서 투자 포인트를 그나마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을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겠죠. 오늘은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 리포트를 한 20개 정도를 쭉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은 하나엔진하고 두산테스나가 그나마라도 차트적인 모양하고요. 또 내용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투자 포인트를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인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제가 리포트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단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면 포인트는 이겁니다. 2만 원을 넘기진 않을 거예요. 그 아래쪽에서 눌렸을 때 매수하고 2만 원 근접하면 팔고 뭐 이런 개념으로 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박용 엔진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뭡니까? 마진율이 높은 그런 수주를 해내가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선박 수주가 상당히 많은데 그 디젤 엔진 다 만들고 이러는 것들 중국 내에서 커버링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조금 더 수주가 더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게 되면 더 추가적으로 수익성이 알파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어쨌든 한국 내 수주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네, 실적 현황하고 수주 잔고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주 잔고가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3분기까지 실적 현황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다 부합을 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분기 연속 흑자를 갖다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내용의 기반이 어느 거냐라고 생각하면 여기 오른쪽 표에 여기 보시면 여기 수주잔고가 있는데 그것이 2022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수주잔고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낮은 점에서 어떻게 되면 수주전거 쭉 늘어나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온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업일수 감소,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조선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특히 이제 3쿼터까지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부분, 여기를 좀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체크하고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여기죠. 3분기까지 수주 잔고가 늘어난 부분, 이건 4분기에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로 일단 잡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매출하고 영업이익 보면 이게 늘어나는 개수가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가 수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수주 내용들이 진짜 양호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부분도 꾸준하게 올라와서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캐파 정도까지 올라와서 계속 유지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출이 지금 2023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 주가는 어떻게 가겠어요?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이 수준에 넘어가는 윗단으로 올라가는 구간까지 나타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주가가 리레이팅 받으면서 업사이드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자, 2024년도 3쿼터까지 수주한 걸 보면 1, 2, 3분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훨씬 많고 지난해 4분기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운사이드보다는 적어도 전고점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실적으로는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은 존재한다. 그래서 매크로나 여러 가지 부분만 우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주가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전고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야 뭐 항상 뭐 이런 자료 보면서 주가하고 연동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여기 내용들이 지난해보다 성장한 건 맞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와서 이제 4분, 지난해 3쿼터, 4쿼터부터 유지되는 그런 형태를 보일 거고요. 2025년도 가이던스 조금 좋잖아요.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쿼터에서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상당히 괜찮게 나온다라는 것들 1쿼터, 2쿼터에서 요 점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쉬는 날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수주량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갖다가 빨리 생산 공급하는 과정들이 존재하겠죠. 3쿼터는 항상 보면 어때요? 매출이 좀 영업이익도 좀 줄어드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부분이 크게 저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나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2023년도 4쿼터부터 수주량이 좋아졌다라는 것들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업황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예,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2만 원을 고점을 잡고 그 아래쪽에서 플레이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12개월 포워드로 내년도까지 계산치를 해보면 2만 원 정도치가 우리가 밸류에이션 줄 수 있는 최고 맥스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하시지는 않더라 이겁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단점은 2만 원은 맥스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도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그럼 그거보다 조금 낮은 구간 한 18,000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고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은 어디까지 볼까라고 생각해 보면 매크로 가장 안 좋았을 때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수주량이 늘어난 부분까지 계산을 해보고 그 구간이 있을 때 가장 낮은 구간들은 레벨업한 다음부터 이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12,000원부터 18,000원 이 사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정상 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밸류에이션상도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딱 중턱에 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3쿼터에서 나오는 실적이 그냥 적당히 우리가 커버링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맞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더 눌리겠죠. 자, 여기 중간에 차트적으로도 보면 한번 아래쪽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1, 2평 아래쪽에 여기 들어오는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쯤에서 저는 공략 포인트를 좀 찾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제 쿼터별로 움직이잖아요. 이 쿼터 그죠? 실적 좋았었어요. 이건 눌리고 3쿼터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들다가 바닥치고 올라오고요. 좀 다시 한번 또 찍었으니까 저 아래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때 뭐 매크로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저점이 여기니까 이 구간 안에서는 어느 정도 경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12,000원이나 13,000원 언더로 그 사이에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스트롱 바이 쪽으로 저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레이딩 바이 쪽은 13,000원과 14,000원 사이 정도에서 기다리고 한번 종목을 좀 이렇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구간에서 바로 반등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단이 막혀 있잖아요. 그 점을 다 알고 있고, 저 내년도 예를 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측정을 할 때 저 구간이 언제쯤 나타나겠습니까?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고점이 최고점이 나타난다는 거니까, 지금 치고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아래쪽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 않나? 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SoC 관련된 우리가 제품도 있을 거고요. 스마트폰 관련된 제품도 있고 AI PC 이 관련된 내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은 1월 달에 CES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지금 최근에 보면 갤럭시북 엣지가 출시됐잖아요. 4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향 관련된 매출을 일으킨 회사들은 모두가 대부분이 90% 이상의 저는 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됐다. 사실 뭐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 다른 사유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이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도 많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두산 테스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추가적으로 많이 하락할 마블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부터 한번 체크해 보면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차량용 SoC하고 차량용 SSD 이 매출도 상당히 크게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노트북 출하량도 전년 대비해서는 약 소폭 증가할 거다라는 것들이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매출이나 기대치가 어떻게 돼요? 하방보다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구간이 상당히 많죠. 근데 최근에 보면 좀 업황이 안 좋은 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는 부분이 일정치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은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많이 하락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점이 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은 매출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체크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체크할 건데요. 숫자만 보고 한번 느껴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는 보통 낮은 구간이 740억대, 보통 높은 구간이 890억대였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 한 번도 900억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4쿼터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웨이퍼 테스트도 한번 볼게요. 지난해 부분에 대비해서 고스란히 성장한 것이 바로 웨이퍼 테스트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CRS 하는 테스트 있잖아요. 이 부분도 나름 그래도 과거에는 좀 성장을 했다가 좀 주춤하는 듯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용 SoC 부분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부분, 그래서 차량용 또 SSD가 필요하잖아요. 기록 장치가 필요하다 보니까 자 그런 것들도 지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부분도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양호하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겠습니까? 폭락을 했습니다. 이 점이 좀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퀘스천 마크를 좀 달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실적이나 뭐 어쨌든 영업이익 부분이 다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이건 뭐 때문에 하락을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업황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면 주가의 기본적인 반등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좀 세세히 살펴보면 괜찮아지잖아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이제 15.6에서 4부 쿼터에 19.3%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2024년도에 다운되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지난해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17.9%였고 올해는 26.4%잖아요. 이게 내년도는 18.3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조금 밸류에이션이 좀 다운시킬 수는 있긴 하나 그러니까 최고치는 고점은 낮출 수 있으나 지금의 하락한 그 구간에 있는 주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게 고점이 여기 이 부분이 올해 고점은 여기인데 말입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돼 주가가 단 한 번도 반등을 하지 않았어요. 추세적으로 계속 역배열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이상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밸류에이션 다운을 시킨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애널리스트가 12개월 포워드로 나타난 것은 여기 지금 47,000원 이 정도 구간까지 찍어놨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널리스트라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적이나 내용이 나오는 거 한번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은 찍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들어올 타임이 지금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1월달 사이에 한 번 정도 들어올 것이고 저는 높이 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주가가 3만원 언더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서 매수 잡아가지고 여기 윗단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만 보는 거죠. 기술적으로만 보고 일단 잡아야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역배열로 가던 것들이 배열을 선회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이런 식의 구간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다 기본 틀이니까 우리가 첫 번째 반등 들어오는 저 구간, 이동평균선 크로스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62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니까 자, 지금 사실은 괜찮아요. 3만원에서 3만 4천원 정도만 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사이에도 중간에 보면 그 정도로 다 치고 올라오는 구간들은 충분히 존재했었어요. 이렇게 역별 구간에서도. 자, 그래서 지금은 그 구간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다가 21이평 1분위로 올라오고 다시 눌리고 실적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거는 더 매크로만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고요. 최근에 뭐 신제품도 출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차량용 SoC 부분하고 SSD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향 그쪽 부분이 좀 매출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 부분은 조금 업사이드로 짧게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짧게 보면 여기 지금 요 구간에서 물려 있는 분이 계신데 여기 매물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 자리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흘러내려오는 구간에 생각해 보면 높이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여기 이 구간으로 좀 볼게요. 121을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60일은 이렇게 턴하겠죠. 그럼 여기 사이에서 어딘가에서 잡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5,000원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고 검토해봐도 되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별로 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저점을 무조건 훼손하는 구간. 그 얘기를 여태 안 드렸나?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물론 낮은 구간에 매수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보면 무너지는 자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으면 위로 튀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를 무너뜨리는 시그널 나오잖아요. 이 라인을. 그러면 나와야죠. 여기도 보면 저점이 여기인데요. 개파락을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만 조심하면 되는 것도 있죠. 여기도 그럼 개파락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왜? 그건 더 추가적으로 더 눌러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정도 PER 정도 수준에서는 그닥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PER 15 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47,500원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업종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PER 보통 한 12나 13 뭐 이 정도까지 충분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0이나 13자리 여기 그죠? 그럼 지금 이 자리는요. 아주 낮은 구간에 들어서 있으면 맞습니다. 아마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10원도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저렴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도 양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가가 반등이 올라가려고 한다면. 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종목도 오늘 리포트 쭉 본 것 중에서 괜찮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체크업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리포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의 투자 노하우를 통해 투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조와 해석을 통해서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목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전망일 것입니다. 즉, 종목 가이던스가 좋은 것을 찾습니다. 두 번째, 매수 가격을 위한 공략 포인트를 구성해 봅니다. 매수 시나리오 이탈 시 공략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수익성에 대해서 평가해 봅니다. 시나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봅니다. 네 번째, 수익 거래의 특성을 보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 장기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수익 발생 종목이 있을 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손실 종목을 필수적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종목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량과 회전율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갑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 혹은 회원가입은 채널의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